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당국의 청렴한 해침 DKBS에서 보내드리는 9월 8일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9월 8일 목요일 레이더 단국의 진행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높은 문화 4행시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2 엘리베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3년도 젊은 당뇨인 푸른빛 희망 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2년 2학기 단러닝 클럽 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높은 문화 4행시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공모 주제는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과 인권 증진을 위한 높은 문화 4행시입니다. 심사 기준은 주제와의 연관성, 내용의 참신성, 표현의 다양성 등입니다. 응모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만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 엘리베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9일 자정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일반인, 대학생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공모 주제는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한 엘리베이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형태의 엘리베이터 디자인입니다. 심사 기준은 상품성, 심미성, 창의성,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응모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현대 엘리베이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젊은 당뇨인 푸른빛 희망 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2001년 이후 출생이면서 2023년도 기준 초, 중, 고, 대학생 당뇨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인당 15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학기 단러닝 클럽 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6일 오후 5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단국대학교 재학생입니다. 모집 유형은 자율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퓨리클럽과 어학능력 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 취득을 위한 두런 클럽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제44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제작기획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이며 22학번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9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천안 DKBS SNS로 문의하시거나 학생회관 207-1호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경서의 나의 X에게와 로고송 듣고 오싹하고 기묘한 미스터리 사건을 소개하는 코너 미스터 미스터리로 돌아올게요.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정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미스터 미스터리. 이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바로 미스터리라고 부르죠. 오싹하고 신비로운 미스터리의 세계, 그 속을 저 미스터 미스터리와 함께 탐험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 8일 미스터 미스터리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저번 주엔 국내의 미제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가까운 옆 나라의 미스터리 사건을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때는 1989년 후쿠시마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여성교사 A씨는 휴가를 마치고 교직원 숙소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죠. 변기 속에는 신발 한 짝이 있었어요. A씨는 누군가 떨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의아한 마음에 화장실 밖 정화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정화조에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의 다리였죠. A씨는 그 순간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고 회고했어요. 정화조 속에서 시신을 발견한 A씨는 곧바로 주변 교사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시신을 꺼내려고 했지만 정화조 구멍이 좁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화조 일부를 부수고 나서야 시신을 꺼낼 수 있었죠. 그렇게 꺼낸 시신은 아주 기이한 형태였습니다. 다리는 정화조 입구, 몸통은 바닥, 얼굴은 변기와 직결되는 방향으로 놓여 있었어요. 팔은 돌돌 말린 상의를 껴안고
다리는 구부린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건 당시는 2월로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런데 시체의 상반신은 나체인 상태로 상의를 껴안고 있어 더욱 의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신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정체는 바로 칸노 나오유키 씨였습니다. 그는 근처 마을에 사는 29살의 청년이었죠. 의사가 밝힌 칸노 씨의 사인은 동사, 그리고 흉부순환 장애예요. 흉부순환 장애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흉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을 뜻합니다. 시신의 팔과 무릎에 존재하는 찰과상 말고는 큰 외상은 없었죠. 경찰은 칸노 씨의 죽음을 두고 그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혼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생겼어야 할 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죠. 또한 정화조는 화장실을 훔쳐보기에 매우 악조건이었다는 것도 이 주장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신이 발견되기 나흘 전 이미 칸노 씨의 행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또 수상한 점은 그의 차는 키가 꽂힌 채로 집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칸노 씨는 대체 어떤 이유로 멀쩡한 차에 키를 꽂아두고 나선 걸까요? 의문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신발 한 짝인데요. 그가 변기 속 신발 한 짝을 통해 목격됐다는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나머지 신발 한 짝은 그의 집과 시신 발견 장소인 초등학교와도 모두 거리가 있는 한 제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두고 차에서 급히 내려 도망치려던 칸노 씨가 납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칸노 씨의 죽음 뒤에 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당시 마을에서는 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촌장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뒷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했다고 하죠. 칸노 씨는 당시 선거운동에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점차 잘못된 방향으로 과열되는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끼고 선거판에서 빠져나옵니다. That the blood you bleed is just the blood you own. We were a pair, but I saw you. 이 과정에서 칸노 씨는 촌장 세력에게 원한을 샀고 이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분뇨를 수거한다는 명목으로 칸노 씨의 살해 현장을 파헤친 분뇨 수거차가 있었는데요. 이 분뇨 수거차 업체가 당시 촌장의 핵심 세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 주장은 더욱 신뢰를 얻기도 했답니다. To everybody else that I've fallen for a lie. You were never on my side. Fool me once. 당시 촌장 선거가 매우 과열돼 있었고 촌장의 권력이 막강했다고는 하지만 굳이 살인까지 저지를 필요가 있냐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종아조에 넣어 기괴한 형태로 만들 필요는 없었다는 의견도 있고요. 당시 칸노 씨가 지지했으며 7번 연속으로 촌장 역할을 지냈던 와타나베 씨는 꾸준한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You're no longer my concern. Faces from my past return. Another lesson yet to learn. 당시 후쿠시마 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원전과 관련된 가설도 있어요. 칸노 씨가 죽기 2달 전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던 한 보수과장이 기차에 투신해 자살했습니다. 그가 원전 일부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보고한 지 3일이 지난 시점이었죠. 실제로 그가 죽은 지 이틀 후 보수과장이 보고한 부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게 칸노 씨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둘이 동료였다는 점입니다. 칸노 씨는 원정 하청업체의 직원이었죠.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칸노 씨가 보수과장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다가 원전 회사를 적으로 두어 살해당했다는 가설입니다. The ghost to walk, she's on the prowl for the man she loved. 단순 범죄부터 촌장 선거 연루, 원전 회사와의 갈등까지 이 사건은 죽음의 형태와 원인뿐 아니라 그 배후마저 불투명한 사건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다양한 의견이 있답니다. 최초 목격자인 A씨와 관련됐다거나 칸노 씨의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인한 문제라는 가설이 대표적이죠. Kissed her cheek, but with a knife in his hand, he plunged it in deep. She looked at him with pleading eyes. He softly spoke, my dear love.
당시 경찰은 성급히 그가 여자 화장실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오명에 그의 아버지는 각종 범죄 서적을 탐독하고 직접 칸노 씨가 죽은 정화조를 재현해내기도 했죠. 하지만 끝내 그의 죽음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he ghost who walks she on the prowl, wanders in the moonlight, she's crying. 이렇다 할 확실한 주장 없이 약 30년 동안이나 미제로 남은 후쿠시마현 정화조 의문사 사건. 그는 왜 한겨울에 옷을 벗고 오물이 잔뜩 들어있는 정화조에 직접 들어가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보다 먼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Cries under the moonlight, under the moonlight, under the moonlight, under the moon. 오늘은 후쿠시마현 정화조 의문사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가설 중 이 사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없다는 점이 정말 기묘하죠. 수사는 이미 종결됐지만 칸노 씨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드 시런의 퍼펙트 들으며 저 미스터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스터 미스터리 김재현이었습니다. I found a love for me. Darling, just dive right in.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가연, 기술 고은심, 진행 김재현, 제작의 DKBS였습니다.